여러분 반갑습니다. 장구 박사입니다. 오늘 시장 어떻게 보면 코스닥 900포인트를 정말로 2년 만에 돌파를 하는 장초반 강세장이 이어졌고, 코스피 또한 시가부터 갭을 들면서 12시까지는 굉장히 좋은 모습으로 또 진행이 됐습니다. 일단 1차적으로 코스닥이 900포인트를 넘어가면서 900포인트를 넘어가면서 이 매물 압박에 조금 부딪혔다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그러나 일단 역사적 신고가 부분까지는 가고 오버슈팅을 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조심스럽게 하고 있습니다. 오늘 시장 정말로 좀 쉽지가 않은 시장이었고요. 사실 매매를 하면서 기존 종목들, 그러니까 보유하고 있던 IT 종목들이라든지 5G 섹터 종목군들이 흐름이 굉장히 좀 지지부진한 흐름으로 가다 보니까 사실상 그런 부분에서는 어려움이 많았던 하루였습니다. 오늘 여러분들 시장을 보시면서 그런 생각이 많이 드셨을 거예요. 종목 쏠림이 굉장히 심하고 신고가를 치고 더 높이 더 비싸고 잡기 어려운 종목들이 더 많이 더 강하게 올라가는 모습을 볼 수 있었을 겁니다. 그만큼 시장에서 돈이 한 곳에만 집중적으로 몰리다 보니까 지수가 올라가도 하락 종목 수가 2배 이상 차이가 나는 그런 디커플링 시장이 조금 이어진 게 오늘 시장의 좀 특징이었다라고 생각을 하고, 코스닥은 시총 상위 제약바이오, 셀트리온 헬스케어도 장 초반에 같이 올랐었고요. 그 다음에 HLB 그룹주, 헬릭스미스의 임상 3상 이슈, 그 다음에 같은 제약바이오 안에 시총 2위 현재 시젠도 장중에 10% 가까이 오르면서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이 지수를 끌어올리고, 나머지 쪽으로는 기관의 매도세가 굉장히 깊어지면서 조금 힘든 장세가 이어졌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오늘 시장 가장 큰 이슈는 아무래도 코스피 기준 현대차의 이 질주와 LG화학의 분할 이슈를 핑계로 한 기관의 대량 매도가 불러온 투매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일단 LG화학 부분에서 그렇죠. LG화학이 분할을 한다, 바뀐 건 일도 없습니다. 자회사는 100% 지분을 가지는 자회사로 분할을 하기 때문에 LG화학이 바뀌는 부분은 일도 없어요. 그렇지만 주가의 위치가 높다라는 점이 이 하락의 트리거를 좀 만들었다 생각을 하고, 매수는 충분한 조정을 받고 한 61선, 그러니까 모든 이평선은 첫 자리가 중요해요. 이평선 첫 피스 자리라고 저는 말을 하는데, 이평선의 첫 자리에 다다랐을 때 시장은 강한 반등을 하려고 하는 모습을 많이 보일 겁니다. 그래서 LG화학은 그런 부분이 오는지 좀 체크를 해봐야 될 것 같고요. 현대차가 지금 확실하게 주도주 자리를 잡았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현대차 밸류체인 종목들 지속적인 관심 필요하고, 현대모비스, 현대오토에버, 어제 말씀드린 현대건설기계까지 해서 굉장히 좀 좋은 모습을 보이고 있어요. 거기에 자동차 계열의 종목군들이 있죠. 그저께 매매했던 MS오토텍, 그것도 굉장히 강하고, 아무튼 자동차 관련된 종목들 잘 관심을 가져야 될 것 같습니다. 코스닥의 상승은 시총상위 제약바이오 위주의 상승이었고, 오히려 이런 부분이 IT, 반도체, 5G, PCB 등 전방위적으로 약세를 면치 못했다라는 점에서 좀 안타까움이 있고, 이런 부분도 분명 다시 반등을 해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오늘 저희는 사실 이제 시장을 보면서 ST팜 고민을 많이 했었고요. ST팜은 저는 매매를 했고, 한국정보 인증을 저희는 시초가 부분부터 잡아 들어가서 이거를 좀 매매를 했어요. 그러니까 이제 보고 있는 섹터가 제가 클라우드 쪽, 그리고 아무래도 내일 AI 이 부산에서 하는 세미나가 있다 보니까 이런 부분도 있었을 거고, 정부에서 밀고 있는 디지털 뉴딜 관점에서 아직 돌파가 되지 않은 종목들이 시세를 분출하는 모습들이 간간히 좀 나옵니다. 그런 부분이 조금 시세를 주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면 될 것 같고요. 장중에 이제 ST팜이라는 종목이 400 몇 억을 핵상 수출을 했어요. 근데 이제 시장에서 참여자들의 이 이해관계가 굉장히 중요하다.
라는 생각이 드는 부분이 뭐냐, ST팜에서 핵산 수출이 백신으로 가는구나 라고 시장에서는 반응을 하면서 오늘 굉장한 또 탄력을 보였다라고 보여집니다. 추후 이제 ST팜도 바이넥스 이후에 또 다른 주도주의 탄생을 말하는 것 같고 앞으로도 잘 지켜봐야 될 종목이다 라고 생각이 됩니다. KPM테크 전일 상한가 이후에 잠시 밑으로 빠졌다가 올라왔는데 오후에 나스닥 상장 승인 이슈가 나오면서 장 끝날 때까지 수급이 이어지면서 상한가 마감을 했죠. 그리고 나이백 또 강한 흐름이었고요. 각각의 이슈로 종목들이 많이 올라왔습니다. 에스모 참가 기업 관련해서 여전히 관심인데 오늘 유한양행은 저희는 매수가에서 그냥 청산을 좀 했고요. 잘 지지부진해서 HLB 생명과학은 오늘까지 해서 두 번째 매도를 했습니다. 27,000원이 이제 중기적으로 저희가 봤던 일단 목표 주가가 27,000원이었는데 그 구간을 찍었기 때문에 매도가 들어갔고 목금 해서 전량 매도를 계획을 하고 있어요. 에스모에서 어떤 부분을 발표를 하고 어떤 부분이 이제 시장에서 영향력을 미칠지는 사실 제가 예측할 수는 없습니다. 그렇지만은 나오는 물량과 지금의 이제 그 매수의 강도를 봤을 때는 조금 부족함이 보인다라는 정도로 말씀드릴게요. 자, 그럼 지수 보면서 그리고 빠르게 종목 보면서 마무리를 하도록 하죠. 자, 일단 코스피 지수 엄청나죠. 일단 삼성전자가 버티고 있다라는 거 하나만으로도 이 코스피는 추가적인 상승 가능하다라고 보여지고요. 코스닥은 오늘 장중에 변동성이 굉장히 컸어요. 일단 5일선에서 정확히 반등해주는 모습을 보였고 저희가 조금 종가 베팅이 좀 아쉬웠던 게 이런 구간에서 이제 저희 종목이 버텨줬기 때문에 강하게 버텨줬기 때문에 그냥 들어갔더니 시장이 밀리면서 주가에 조금 밀려버려서 조금 아쉬움이 생기는 부분도 있습니다. 얼마 차이는 안 나지만 오늘은 이 부분을 좀 놓친 게 좀 아쉬워요. 5일선이거든요. 만들어 놓은 자리가 5일선인데 그 구간에서 약간 좀 아쉽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 구간에서의 반등은 예상을 했는데 아무튼 지수는 마지막에 종가 관리를 해준 부분은 양호하게 보이고요. 오늘 미 증시 그렇게 뭐 썩 부서질 이유는 그렇게 없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파월이 뭐 완전히 뭐 예상 밖에 뭐 유동성을 축소해야 된다, 뭐 경기가 좋다, 뭐 그런 이상한 소리를 할 가능성은 지금 상대적으로 굉장히 낮다라고 저는 조심스럽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자, 삼성전자 오늘 수급 보면은 매도는 기관이 다 때렸어요. 기관이 장 막판에 시장을 박살을 내버렸다 정도로만 말씀드릴게요. 특히 이제 연기금 쪽에서 아마 지난번 지수가 하락했을 때 하방에서 연기금 많이 받으면서 연기금의 주식 국내 주식 비중이 많이 늘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부분에서 자동적으로 나오는 매매이지 않나 정도로 좀 판단이 되고요. 일단 삼성전자는 어찌어찌 해서 결국은 신고가를 갈 확률이 높고 지금 관건은 현대차입니다. 현대차가 너무 좋아요. 캔들도 너무 좋고 여기서 박스를 돌파를 해서 일단 뭐 1차적으로는 20만원을 넘기고 현대차도 결국은 역사적 신고가를 향해서 지금 가려고 하는 걸로 예상이 됩니다. 현대차의 흐름 속에서 이제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이 본격적으로 바뀔 건데요. 코스피 기준에서 하이닉스 절대로 2위는 쉽게 내주지는 않을 겁니다. 하이닉스, 그 다음에 삼성바이오로직스. 왜냐면 이 실적하고 이런 부분은 변할 수가 없기 때문에 그 부분은 바뀌지 않을 거고 현대차가 결국에는 5위 안으로 들어가는 모습이 조만간 나올 걸로 생각을 하네요. 그동안 지수가 상승하면서 여러분들도 보셨을 겁니다. 2위는 쉽게 바뀌지 않을 거예요. 2위는 쉽게 지난번에 한번 바뀌었었는데 이 3위부터 5위 안에서의 주도주 싸움이 치열하는 걸로 보여지네요. 그럼 결국 현대차도 강하게 올라온다면 삼성바이오로직스의 자리를 꿰차고 갈 수 있겠다. 지금 40조기 때문에 여기서 20%가 상승을 한다라고 가정하고 20%가 상승을 하면 21만원이죠.
뭐 이 정도 되겠네요. 22만 원 선, 이 정도 선에서 삼성바이오로직스가 내려오는 그런 시나리오가 작성이 된다면 현대차가 40한 4, 5조의 밸류가 되고 얘가 내려왔을 때 또 시가총액 위치가 또 바뀌는 모습이 나올 겁니다. 현대차 대장이 달리고 있기 때문에 그 관련된 종목들이 안 움직일 수가 없는 구조죠, 지금. 자, 현대건설기계라는 종목을 보겠습니다. 어제부터 관심을 좀 가졌어요. 어제부터 관심을 좀 가졌고 오늘 좀 밀렸는데 사실 매매는 오늘 못 하다가 얼마 안 돼요. 얼마 이거는 이제 얼마 사지도 않았고 이제 이 구간에서 들어가서 일단은 간단하게 매도를 했습니다. 얼마 이제 간을 좀 보고 있어요. 간을 좀 보고 있고 이 구간에서 돌파가 되고 하는 모습. 그러니까 이제 이런 종목이 이렇게도 지금 볼 수 있고요. 이 추세대로 가다가 또 내려왔다가 다시 이렇게 올라가는 모습을 보일 겁니다. 그때는 이제 본격적으로 아마 얼마에 매도했지? 284. 그때는 아마 본격적으로 매매가 들어가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요. 저희가 이제 라이브 하면서 했던 종목 중에 현대오토에버라는 종목이 있어요. 근데 사실 이 종목을 그렇게 단타치다가 놓쳐버린 겁니다. 결국은 이날 들어가서 이때 들어간 거죠. 이때 들어가서 물타기 하고 이날 빠져나와서 이때 못 따라 붙어가지고 이걸 놓쳤어요. 이때 따라 붙었어야 되는데 그래서 현대 섹터 전부 다 급등 중이기 때문에 현대 건설 기계도 밸류 상태로 5천억대 바닥권에서 최대 거래량 결국은 얘도 들어올리기 딱 좋다라고 보여집니다. 결국은 눌리면 매수 관점으로 보는 게 좋겠어요. 장기평선 언저리에서 저희도 볼 겁니다. 이거. 자, 그리고 HLB 생명과학 HLB HLB 좋죠. 네, 여기에서 목표가는 12만 5천원. HLB 생명과학은 네, 일단은 2만 7천원에 저희는 물량을 줄였고 아마 내일과 모레 사이에 전략매도 목표를 잡고 좀 대응을 해볼 생각이에요. 전략매도 목표를 여기를 돌파해서 더 간다. 뭐 거기까지는 뭐 욕심이지 않나라는 생각이 좀 들어요. 자, 하나마이크론 충분히 조정 받을 때까지 기다렸다가 한번 보십시오. 네, 뭐 이런 구간에 거래량이 터졌으니까 1, 2, 3, 4 분봉 하나 더 떨어져도 괜찮겠고 저는 원익 QNC가 굉장히 좀 마음이 들어요. 굉장히 마음에 듭니다. 하나마이크론이 뭐 이렇게 거래량을 튀고 나서 음봉에 그러니까 여기 갭이죠. 여기 만들어진 이 갭을 지금 안 깼단 말이에요. 결국 종가상 이 갭을 메꾸고 이격을 줄였으며 내일장 5일선이 반격하면서 올리는 모습이 나올 거라고 저는 판단을 합니다. 역사적 신고가 월봉상에서 나왔기 때문에 다음 달에는 무조건 넘긴다라고 봐야 돼요. 종가상 신고가가 나오면 그 다음 달에 굉장히 큰 봉이 많이 나와요. 종가상 신고가가 나오는 달. 네, 잘 봐야 돼요. 종가상 신고가. 뭐 이때도 캔들 패턴이 굉장히 우수했죠. 월봉상 돌파가 나오는 구간에서 이때 월봉상 캔들이 굉장히 좋았고 이때도 돌파가 나오고 강한 상승. 그러니까 이게 2단 파동이 나올 수 있는 구간에 접어들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여기에서 여기를 한번 넘기고 윗꼬리를 달고 갈지 뭐 그런 점 봐야 될 것 같고요. 주봉상으로도 여기에서 뭐 밀리더라도 바로 죽고 그럴 자리가 지금은 아닙니다. 조금만 더 올라가서 이번 주에 주봉을 뭐 18,000원 정도만 마무리 해주면 주봉상으로도 종가상 신고가 구간이기 때문에 그냥 좀 관심을 갖고 봐야 돼요. 아직까지 한 번도 이 오랜 기간의 박스를 이제 헤엄쳐 나가려고 합니다. 바로 이 장대 양봉에서 거래량이 나왔기 때문에 내일도 시장이 반등을 한다면 이 종목도 소외받지 않고 강하게 올라갈 걸로 보여지고요. 자, 후성, LB세미콘, 테스나, 비메모리, LB세미콘도 지금 많이 밀렸지만 네, 하단에서 잘 지키고 보시고요. 테스나도 마찬가지고 그 다음에 ICD, 테라제니텍스,
ICD도 21선 아래는 항상 좋은 구간이 됩니다. 이런 게 스윙으로 괜찮을 거예요. 21선 아래서. 그리고 테라젠 이텍스. 오늘은 좀 공략을 못했는데 흐름상으로는 여기를 깨지 않는 선에서 조정을 마무리하면 굉장히 또 좋은 모습이 나올 것 같기 때문에 지속 관심 가지시고요. 자, MS 오토텍. MS 오토텍은 이제 장중에 이제 회원님들한테만 이 구간을 아침에 설명을 드렸던 종목인데 종가상에 와가지고 저는 체크를 못했어요. 종가상에 이런 구간에 왔다면 좀 체크를 했을 건데 그렇지 못해서 좀 아쉽고요. 결국은 돌파를 시킨 구간 언저리에서 지지가 나오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모든 종목은 지지와 저항에서 비롯되기 때문에 그런 구간을 잘 보고 대응을 하면 종목들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자, 수소 밸류 체인 쪽에서 엊그저께 유인텍이 굉장히 좋았죠. 유인텍이 오늘은 고점에서 이제 이런 흐름을 보이는데 내일 이런 종목도 바로 죽지는 않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이렇게 올라가는 모습도 나올 수도 있을 것 같고요. 일단 1차적으로 유인텍이 움직이는데 같이 이제 묶여서 있는 종목 중에 하나가 코엘 패션이라는 종목이 있습니다. 유인텍과 함께 이 사업 영역 확장이죠. 얘가 뭐라고 나왔냐면 수소 연료 이게 이제 필름 콘덴서 국내 최상급 종목이 코엘 패션입니다. 인터넷에 알아보면 나올 건데요. 이 부분에서 수소 연료전용 이 자동차 부품 개발하고 있고 유인텍과 수소 연료 자동차 필름 콘덴서 공동 개발 협약을 맺은 바 있다. 구태여 유인텍이 아니더라도 알아본 결과 종목은 이 예전에 자회사로 편입된 회사 이름이 뭐였냐면 갑자기 잘 안 보이네요. 자회사로 2015년도에 이제 M&A를 해서 가져온 이 필름 회사가 있습니다. 자동차용 필름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연결고리가 연결될 수 있고 최근에 외국인 수급이 양호한 가운데서 일단 의미 있는 거래량으로 돌파가 나왔기 때문에 이 구간에서 이런 모습도 볼 수 있어요. 사실 이렇게 떨어졌다가 갈 수도 있습니다. 근데 이 종목의 기본적인 펀더멘털이 매우 우수한 종목이기 때문에 또 다시 돌파가 나오기 시작하면 순식간에 직전 고점까지 올라가는 그런 모습도 나올 가능성이 높은 종목이다 라고 설명드릴게요. 자, PCL 이거 시간 외로 걸어놨는데 체결이 안 됐습니다. 너무 아쉽고요. 이번 타임 5시 50분에 걸었는데 체결이 안 됐네요. 이건 여기에 뉴스가 없어요. 여기에 뉴스가 없고 이 부분은 뭐 이렇게 쳐서 보면 이것 때문에 가족용 코로나 진단 키트 미서 내놓는다. 이 기사가 뜨면서 수급이 바로 상한가로 몰렸습니다. 이 기사가 뜨면서 저는 이제 이거를 7시 40분 좀 넘어가지고 좀 방송 준비하면서 좀 봐서 뒤늦게 추격했는데 못 샀고요. 내일장 굉장히 좀 시장에 화두가 되지 않을까 라고 생각을 하네요. 일단 뭐 시간외 가격은 23,500원 저항대 구간에 있기 때문에 이 저항대 살짝 주고 바로 상한가 직행하든지 점상 가든지 둘 중 하나 할 것 같습니다. 시가총액 2천억짜리가 점상 가능성도 있어요. 점상 가면 점상에서 잡는 것도 괜찮을 것 같아요. 이거 점상한가에서 잡는 것도 괜찮지 않을까 로 생각을 합니다. 좀 무섭죠 그런 구간은. 자, 오늘 매매했던 종목이 한국 정보 인증 오전에 이제 회원님들하고 같이 매매했던 종목이고요. 이 종목은 그래도 나름 매매를 참 잘했는데 보유하고 있는 종목분들이 좀 많이 밀려서 오늘 좀 속상한 하루였고요.
저희는 이제 이 구간에서만 매수를 7,800원까지 매수였기 때문에 매수가는 상당히 훌륭하죠. 매수가는 이렇게 해서 네. 매도는 분할 매도를 올라가면서 고점마다 찍어서 매도를 했어요. 그러니까 위로 다 걸어놨기 때문에 이렇게 나옵니다. 보고한 게 아니라 그냥 구간마다 위로 걸려져 있는 물량들이 이렇게 걸고 이미 다 미리 걸어놨던 물량들이 체결된 거라 여기까지가 이제 저는 최대치를 봤는데 생각보다 많이 갔더라고요. 생각보다 많이 가서 뭐 이거는 양호한 매매를 좀 하나 했다라고 보여지고 뭐 전일 이제 했던 유한양행이라든지 이거는 손절을 한 거죠. 네, 이때 잡아서 유한양행은 손절을 하고 저도 오늘 크게 손절한 종목이 좀 있습니다. 경동나비엔 들어가서 이걸로 수백만원 손절했고요. 그다음에 ST팜으로 좀 복구는 했는데 ST팜으로 복구는 좀 했는데 이것도 너무 짧게 팔아서 네 너무 짧게 팔아서 이 정도 구간에서 네, 너무 짧게 팔아서 좀 아쉬웠고 그리고 드림 시큐리티는 시간 외에 잡아서 시간 외에 전량 매도를 했네요. 자, 드림 시큐리티도 생각해 보니까 관심을 좀 가져야 될 종목 같습니다. 자, 오늘도 어려운 장 대응하시느라고 수고 많으셨고요. 네, 카페에 가입 관련해서 궁금하신 점 있으면 언제든지 글 남기셔도 됩니다. 자, 오늘도 여기까지 짱구 박사였습니다. 감사합니다.